실제로 권순일 대법관 통해서 건 뒤집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통해서 대법원 판결 뒤집으려고 했던 건데요. 재판 거래를 통해서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될 사법부 붕괴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 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성태 전 회장 말고도 또 다른 키맨 김만배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오늘 있었던 좀 파장이 있는 이 보도 내용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2021년 10월 대선이 한창일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내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 이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 얘기를 검찰에 증언했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작진 않은 것 같아서요. 아직까지는 남욱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 주장 같습니다. 아직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냥 저 말이 사실일 경우에 정말 어마어마한 저는 파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냐하면 많은 의혹들을 가지셨죠. 이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으로 이 지금까지 대표가 된 그 결정적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경기도 지사를 할 때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본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맞았습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맞아도 결국 이 배지가 경기도지사가 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형 강제 입원 한 적이 없다. TV 토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허위 사실 유포로 당시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대법원에 가면서 7대5로 뒤집어졌습니다. 파기환송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당시에 파기환송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미국의 판례를 가져와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걸로 해서 당시에 이 판례를 뒤집어 버린 건데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대장동 사건이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성남의 제1공단 개발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 또한 항소심에서 당시에 개발업자가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렸어요. 결국 성남시가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과 이 제1공단이 분리 개발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자주 만났잖아요. 더군다나 이 선고가 있기 전으로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한 게 내가 다 영향을 미친 거야. 뒤집었어. 라고 한 말이 허풍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 말을 허풍으로만 단지 어려운 것이 당시 상황과 권순일 대법관의 어떤 친분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여전히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 검찰 때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아한 대목입니다. 물론 이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진술이 맞다면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 맞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밑에서부터 좀 덜 알려진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 당시에 1공단을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공약,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인데 2심에서는 시행사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는 뒤집혔어요. 성남시가 이겼습니다. 만약에 성남시가 졌다면 대장동 사업에 큰 차질이 있었을 테고 물론 이거는 권순일 대법관과는 관련이 없다. 일단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권 전 대법관과 관련이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졌다면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했기 때문에 구장처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했던 김성태 회장과 연관이 된 사건이 바로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가 당선이 되긴 됐는데 그 TV 토론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다라면 경기지사를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 사건이었는데 이때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결국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 그래서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1심과 2심은 이제 사실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데
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까지는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 유죄 판결 내린 것이 법률 적용이 잘 된 것이냐 잘 안 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파기환송해서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것이 이제 원인 무효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사 회생을 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어떤 사법 절차에 보면 아니 어떻게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난 것이 3심 대법원에서 저렇게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 상당히 의아했는데 이 과정에 김만배 씨가 역할을 했다라는 지금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지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친한 대법관들에게 뭐 어떤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재판 결과를 뒤집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주장이니까 당사자들은 혹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나왔나요? 일단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이미 이 내용들이 불거져 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대법원을 특히 대법관실을 들락거렸던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제 김만배 씨가 특히 이제 권순일 대법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들은 사실 작년부터 꾸준히 작년이 아니죠. 이제 재작년부터 꾸준히 대선 과정에서 제기돼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클럽이 뭐 관리했다라고 하는 소위 50억 클럽으로 지명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혹을 받았는데요. 사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얘기, 즉 전문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실을 들락거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즉 재판 거래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언론에 최근에 알려진 바와 같이 본인이 법률 전문지라든지 언론사 두 곳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는 게 보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수하고자 할 때 권순희 대법관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받고자 좀 친분을 유지했던 것이지 재판 거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권순희 대법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저희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차 강조하지만 일단 남욱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다만 만약에 이 진술이 맞다면 사법 체계와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8번이나 찾아갔다. 이 기록도 꽤나 당시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자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한 일지입니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이 있기 전후에서 총 8번을 대법원을 방문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형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일단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집중을 좀 해보면 실제로 미묘한 시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그 재판 과정 중에 8번을 찾아갔는데 뭐 4번 방문해서 총 3시간 40분 이렇게 어쨌든 이 대법원에는 이 출입 기록이 있기 때문에 들고 나간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을 때 당시에도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8번이나 대법원을 찾아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이라고 썼냐. 실제로 머리 자르러 갔다. 이 부분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이번 글쎄요. 남욱 변호사의 진술대로 재판거래 정황과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관련해서 좀 짚어볼까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났다가 2심에서 300만 원의 당선 무효이 났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입니다. 뒤집힐 때의 논리도 아까 이현정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이상한 논리로 법리 해석이 됐었어요. 거짓말한 건 맞는데 적극적이거나 공연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이게 파기환송을 한 거였는데 그때도 뭐 많은 언론들,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근데 조금씩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50억 클럽의 권순일 대법관 이름이 나오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가 당시 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실제로 회부가 되고 그다음에 유리한 판결로 파기환송되는 그 즈음에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 직접 가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만나러 의원회관을 갈 때도요. 다 면회실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실제 그 면회실에 있는 분들이 직접 그 의원회관에 전화를 합니다. 누구 찾아오기로 하셨는데 맞습니까? 확인이 돼야 올라가는 겁니다. 대법관은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현관에 와서 대법관을 누구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오케이 허락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8번이라는 건데 지금 김만배 씨는 그때 당시에 지금 변명하기로는 이발소에 갔다는 건데 이게 저는 말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지금 오늘 이제 일간지에서 이미 2021년 10월에 남욱 씨가 김만배 씨한테 들은 걸로 전문으로 해서 그때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뒤집었다라고 자랑한 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게 확실하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예.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입참에 드러난 이 새로운 의심 정황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새롭게 좀 증거와 자료를 모아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제가 지금 드는 의문이 왜냐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검찰이 뭐 압박 조사를 했거나 좀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검찰이 진술을 확보를 했으니 김만배 씨는 당연히 지금 재판도 받고 더러 조사를 받고 있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좀 이 정도 되면 불가피한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순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동과 관련된 50억 클럽 중에 한 분으로 지목된 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특히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저도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은 전해져 온 바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된 만큼 그 수사도 당연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인데 게다가 특히나 재판거래 정황까지도 지금 그 대장동 일당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당연히 검찰로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김만배 씨가 뭐 이 50억 클럽 말고도요.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 이런 또 그 정황들과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히 법조계 관련된 전방위적 로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까지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인 김만배 씨, 뭐 재판 거래 의혹도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김만배 씨의 자해 시도로 중단이 됐던 대장동 재판도 오늘 한 달여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측근 2명 구속 기소됐는데 어떤 심경이세요?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 통해 재판 뒤집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언론사 대표한테 그런데 오늘 재판 안에서 취재진한테는 묵묵부답이었던 김만배 씨가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지금은 감정을 추스리고 생각을 정리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론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뭔가 본인도 심경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는 그 언론사 기자 3명이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또 사표가 수리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추가로 법조계 뭐 판사와 현직 판사와 검사 이름까지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김만배 씨가 제가 듣기로는 꽤 씀씀이가 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만배 씨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정말 이 직장을 잃을 정도로 대부분 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신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자신의 최측근 2사람은 지금 또 구속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재판장에 다시 섰다라 그러면 그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진실을 말할 땐가 아니면 정말 계속적으로 입을 다물고 갈 땐가 그리고 지금 재산은 전부 다 지금 보존 추징이 돼 있습니다. 그 거의 제가 알기로 한 6천억, 7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천화동 1호부터 7호까지 다 지금 압류가 돼 있거든요. 검찰은 몰수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패방지법 등으로 해서 기소를 해서 다 몰수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예. 결국 이제 김만배 씨도 막판에 뭔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오늘 그래 저는 아주 그 귀에 들어왔던 이야기가 이제 재판을 굉장히 성실하게 앞으로 왔겠다 하는 이야기가 기존의 어떤 태도와는 달리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본인이 자칫하면 또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제는 좀 기로에 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방위 로비 사실까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더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뜻일까요?
잘 지켜봐야 되겠는데요.